한국과 미국이 오늘 상호 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2주 후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과 직접 만나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앙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늘 피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통화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협력을 심화하고 조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육군 11기동사단 용포여단이 K9A1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부대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화력 대비 태세를 끌어올리며 포탄 사격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마지막 날 KF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앞으로 양국의 상호 관세는 25%에서 15%로 조정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뒤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내용 백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가 무역 협상의 실질적 데드라인이었던 다음 달 1일을 이틀 앞둔 현지 시간 30일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조정하기로 극적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도 3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협상 타결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집니다.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 관세 15%는 미국이 앞서 일본, 유럽연합과 합의한 상호 관세율과 동일합니다.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전략산업 협력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며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사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마무리 지으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도 지금의 교역 환경이 과거와는 다르고 또 다른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관세 협상 내용을 공식 발표하겠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미 정상의 만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KFN 뉴스 백재용입니다. 앙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늘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조선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이번 통화에서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동맹으로 바퀴의 양축과 같이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앞으로 헤그세스 장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K조선의 미국 진출을 강조한 만큼 조선과 MRO, 첨단 과학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한미동맹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육군 11기동사단 용포여단이 화력 대비 태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K9A1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을 뚫고 포탄 사격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지난 30일 포천 다락대 훈련장. 포탄 사격을 앞둔 K9A1 자주포가 그 위용을 뽐냅니다. 자주포 내부의 장병들이 자동 장전 장치로 포탄을 장전하고 장약을 밀어넣습니다. 6포 사격 준비 끝! 곧이어 사격이 시작됩니다. 수킬로미터 떨어진 산비탈에선 화염이 치솟고 흙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육군 11기동사단 용포여단이 포천 다락대 훈련장에서 실시한 포탄 사격 훈련의 모습입니다. 이번 훈련은 최근 K9 자주포를 개량한 K9A1 자주포를 전력화한 청룡대대가 사격 능력과 운영 능력을 숙달해온 것을 실사격을 통해 처음으로 입증하는 자리였습니다. 저희 최정예 기동사단 청룡포병대대는 K9A1 자주포 전력화 이후 폭염, 폭우 등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싸우면 이길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로서 군사 대비태세 확립을 하여 조국 수호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장병 250여 명과 K9A1 자주포를 포함한 궤도 장비 20여 대가 참가한 가운데 부대는 특히 전투 사격 능력 숙달과 장병 안전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 밖에도 장비 납품 업체 및 종합정비청과 연계해 특별 교육을 실시하며 부대원들의 장비 이해도를 높이고 운용 및 정비 역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육군 11기동사단은 앞으로도 최정예 기동사단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릴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해병의 도시 포항에서는 여름 해병대 캠프가 한창입니다. 참가자들은 해병대 특성화 훈련을 체험하며 폭염도 이기는 해병 정신을 기르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포항 도구 해안에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투복을 입고 있지만 현역 장병은 아닙니다. 해병대 특성화 훈련을 체험하는 해병대 캠프 교육생들입니다. 해병대 1사단은 지난 28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여름 해병대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에 관심이 많은 학생과 일반인, 해병 가족 등 모두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특히 미국과 독일,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 6개 나라 제외 동포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고 해병대 훈련을 느끼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너무 기쁜 시간을 보내서 다음번에 또 한 번 더 오고 싶습니다. 교육생들은 입소식을 시작으로 제식과 군가교육, 공수, 유격 기초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해병대의 주요 전력인 KAV에 탑승하고 IBS 훈련을 체험하며 해병 정신을 길렀습니다. 이어 천자봉 행군과 전투수영, 이함 훈련까지 모든 과정을 마치면 해병대의 상징 빨간 명찰을 받게 됩니다. 여기 와서 제가 배우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더욱 젊어진 것 같고 내 삶이 발전이 되고 정말 남을 돕고 봉사하고 싶고. 해병대는 혹서기에 대응해 온열 질환 예방책을 추진하면서 훈련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을 최우선하며 대한민국 해병대만의 도전 정신을 배울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캠프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서로 협동하여 강인한 해병대 정신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997년 최초 실시 이후 3만 6천여 명이 참가한 해병대 캠프. 해병대는 고유의 교육 훈련을 바탕으로 교육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공군사관학교의 해양생활훈련은 조종사가 갖춰야 할 생존력과 정신력을 배양하는 훈련입니다. 하늘이가 아닌 뙤약볕 아래에서 훈련하는 보람의 모습을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한여름 바닷가. 바다에 빠져 잔뜩 물을 먹고 뻘에 빠져 흙 범벅이 될수록 지글지글 내리쬐는 태양을 날카로운 매의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바다를 지키는 바다 사나이의 훈련 같아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보라매입니다. 공군사관학교가 최근 2학년생도의 해양생활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파일럿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비상 상황이 주로 산악과 해양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해양 생활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훈련이 거친 바다에서 이길 수 있는 전투가 아닌
오랜 시간 물 위에 떠서 길게 생존하는 방법 위주로 진행되는 이유입니다. 생도들은 거친 파도 속에서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최대한 비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배웁니다. 1인용 비상보트 탑승 방법도 습득합니다. 조종사가 비상탈출해 낙하산을 타고 바다에 착륙하면 조종석 밑에 탑재되어 있던 비상용 보트와 무전기, 비상식량 등 기본적인 생원 키트가 자동으로 배출되는데 위급한 상황에 거친 파도까지 더해져 물품을 제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물속에서 이를 다루는 방법을 차근차근 익힙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생도들이 대한민국의 하늘은 물론 땅과 바다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유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다음 달 합동훈련을 하고 태평양 공동순찰에 나설 예정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공개적인 태평양 합동순찰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보도에 김은별 기자입니다. 지난 30일 중국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다음 달 합동훈련을 하고 태평양 공동순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러 양국 해군은 8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부근 해역 공역에서 해상연합 2025 연합연습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습 종료 후 양국 일부 참가 병력은 태평양 해역으로 이동해 제6차 해상연합 순찰을 할 것이라며 이는 중러 양국 군의 연간 협력 계획 내 일정으로 제3자를 겨냥하지 않고 현재 국제지역 정세와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해군 태평양 함대도 성명을 통해 8월 1일에서 5일 러시아와 중국의 해군 공동훈련이 열린다며 훈련은 방어적인 성격으로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양국 해군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육지와 해상 모두에서 훈련할 예정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공개적인 태평양 합동순찰은 2021년 10월과 2022년 9월, 2023년 7월, 작년 7월과 9월에서 10월에 이어 이번이 6번째입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남수단과 우간다가 국경 근처에서 무력 충돌해 최소 6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남수단 관리들은 지난 28일 남부 접경 지역의 카조케지 카운티에서 양국군이 교전을 벌여 남수단 군인 5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펠릭스 쿨레이제 우간다군 대변인은 남수단 군인들이 우간다 지역으로 침입한 뒤 되돌아가기를 거부해 총격전이 벌어졌으며 우간다 군인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우간다는 남수단과 오랜 동맹 관계지만 국경 획정이 불안한 지역에서는 종종 양국 일선 부대 간 소규모 전투가 벌어진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7월은) 6.25 전쟁의 총성이 멎은 달이자 유엔군 참전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전적지를 찾아서는 유엔군이 첫 전투와 사상자를 낸 오산 중미령을 찾아 소개합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천 방어 벙커와 한강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내려온 북한군. 국군은 무너진 병력을 수습해 다시 지연전에 돌입하고 그 사이 유엔군의 참전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일본에 주둔한 미군이 스미스 특임대라는 이름으로 먼저 파병됐고 부산을 거쳐 대전, 그리고 오산에 도착해 방어선을 폈습니다. 일본 국도가 지나는 이곳 오산은 지금보다 교통로가 부족했던 과거엔 매우 중요한 길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임대의 준비 상태는 부족했고 결국 6.25 전쟁 최초의 미군 전사자가 발생하며 큰 희생을 치릅니다. 이들의 희생으로 벌은 시간은 매우 귀중했고 그 결과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는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유엔 지상군의 첫 전투를 기억하기 위해 전투가 벌어진 장소엔 기념관과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540개의 돌로 쌓아 올린 이 기념비는 이곳에서 최초로 북한군과 맞서 싸운 스미스 특임대를 상징하는데 특히 전후의 생존자들이 다시 찾아와 건립한 만큼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기념비가 자리한 유엔군 초전기념관에는 치열한 전투의 흔적을 지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념관 건립 과정에서 발굴된 포탄 파편과 박격포탄 날개가 전시돼 이곳이 얼마나 치열한 전장이었는지 알려줍니다. 벽면을 따라 특임대의 부대 이동 지시서를 비롯해 이들의 이동 과정이 자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특히 특임대원들의 명패 속에는 자유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개인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행적을 더욱 풍성하게 조명하기 위해 기념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단은 확실히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충분히 풍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시작한 장소인 오산 중미령. 75년이 지난 이제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도움을 주는 국가로 발전했고 역사를 기억하며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멋진 에어쇼를 선보이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데요. 블랙이글스의 공연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블랙이글스 공연의 내레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광 중입니다. 전군에 딱 한 명만 존재하는 내레이터 보직을 맡고 있는 김영광 중이를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랙이글스에서 내레이터를 맡고 있는 김영광 중입니다. 우선 내레이터 보직은 전군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보직입니다.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전담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약 1년에 50회에서 60회 정도의 행사를 모두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전속으로 내레이션을 할 수 있는 장교가 필요합니다. 제가 10대 내레이터입니다. 내레이터는 기본적으로 모든 에어쇼를 따라다니며 관객들에게 그 에어쇼의 모든 기동 그리고 블랙이글스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에어쇼의 분위기를 더 맛깔나게 표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이글스의 모든 기동들은 실제 공군 전투 조종사들이 하늘에서 펼치는 전투 기동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대형이 있습니다. 8대 항공기가 다이아몬드 대형을 이렇게 이루어서 쭉 진입하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이때 설명하는 멘트는 블랙이글스의 단단한 팀워크를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대형을 이뤘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레이터가 그 행사 담당자와 직접 연락을 취해서 행사 장소를 먼저 선정하는데요. 건물이 너무 많거나 주변에 산 같은 지형이 많이 있으면 에어쇼를 진행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활지 위주로 에어쇼 장소를 선정을 하고요. 행사장 정말 가운데에서 시선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과 한치 오차도 없는 좌표가 또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 그리고 기상이 정말 또 중요한 요소인데요. 비가 오고 뭐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구름의 높이가 굉장히 큰 요소가 됩니다. 구름의 높이가 8,000피트 이상이면 하이쇼를 할 수 있고 4,500피트 이상이면 로우쇼를 할 수 있고 2,500피트 이상이면 플랫쇼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면 에어쇼를 진행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쇼를 하기 이전에 사전 훈련을 직접 함께 합니다. 그 위치에서 하늘이 어떻게 보이는지 잘 보이는지 이런 것을 보고 또 나레이션 위치 이런 것을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나레이션 연습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발성 연습, 제가 성악 전공할 때 하던 연습이 있는데 그렇게 발성 연습도 같이 하고 제가 하는 거를 찍어서 보고 녹음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제 스스로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레이터 보직은 한 명이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안 나오거나 감기에 걸리면은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컨디션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에 맞춰서 갑자기 기동이 변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기체 결함이나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 해당 기동을 중단하거나 에어쇼 자체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해당 상황에 맞춰서 또 나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론이 있으면은 전파나 이런 비행의 안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비행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드론을 꼭 내려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고 드론이 착륙하면 에어쇼를 진행합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대처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스모크로 하트를 그리는데 한쪽 하트만 나오고 한쪽이 안 나와서 반쪽짜리 하트만 나왔던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팬 여러분께 반쪽짜리 하트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우리 블랙이글스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좀 했었는데 반응이 좀 많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비행을 보여주는 조직보다는 에어쇼를 보여주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조종사만 잘해서는 절대 되는 게 아니고 비행을 하기 위해서 안전한 정비를 책임지고 있는 정비, 그것을 꾸며주는 홍보, 이런 식으로 정말 적절히 팀워크를 갖추어서 에어쇼를 보여드려야지 관람객 분들께서 정말 환호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에어쇼가 정말 즐겁고 비행기가 멋져 보였다는 거는 제 내레이션이 정말 적절하게 우리 관람객 분들에게 통했다는 거니까 그것에 또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는 단순한 쇼가 아닙니다. 저희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가 자국산 기술력을 활용한 우리 항공기를 전국 그리고 국외로 에어쇼를 펼치면서 국방의 위대함을 또 알리며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조종사뿐만 아니라 이 에어쇼를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비, 홍보, 운영 이런 모든 팀들도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랙 이글스 팀워크!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53사단 군사경찰대가 경찰인재개발원 물리력 대응센터 관계자를 초청해 물리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초빙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에 참석한 군사경찰대 장병들은 삼단봉과 테이저건 등을 활용해 위협 강도별 대응 전술과 제한 및 체포술을 익혔습니다. 육군 28사단이 부대 창설 72주년을 맞아 역대 지휘관 초청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역대 지휘관들은 재임 시절의 추억이 서린 부대를 둘러본 후 다음 달 개관 예정인 28사단 역사관과 태풍 동산을 방문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이번 달부터 중앙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디지털 민원창구 시범 서비스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민원창구는 신청서 작성 부담과 처리 시간을 대폭 줄여 민원 편의성과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Proud of your boy, I'll make you proud of your boy. Believe me, bad as I've been, you're in for a pleasant surprise. I wasted time, I wasted me. So say I'm slow for my age, a late bloomer, okay, I agree that I've been one rotten kid. Some sun, some pride and some joy. But I'll get over this lousing up, messing up, screwing up times. You see, my now comes a better part. Someone's gonna make good cross his stupid art. Make good and finally make you proud of your boy. 7월 31일 기상정보입니다. 7월 열대야 일수가 총 22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역대 7월 중 가장 많은 열대야가 나타난 건데요. 이러한 역대급 밤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러나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전부터 중부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또한 서해상에서는 20에서 40mm의 강수가 예상되오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오후 중 산악 지역에서는 3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4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6도, 대구 37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남해와 서해상을 중심으로 높은 파고로 인해 일부 해상작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육상과 공중작전은 기상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주말까지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35도를 웃도는 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압골이 유입되면서 많은 강수가 예상됩니다. 특히 5, 6일은 100mm가 넘는 강한 강수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보 확인하시어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